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의 소에 멍에를 메어 제 밭을 간다라는 속담 아시나요?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본인들 것도 아닌데 욕심을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치는 없어지고 뻔뻔해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이게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싹수가 노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저도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떻게든 제 것을 가져가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는 남편을 이제는 보지 않고 사는 중이에요.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내 부부였어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벌긴 했지만 그래도 벌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남편이 월등히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보다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건 아니라서 은행 신용도는 제가 더 좋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대한 대출들은 제 이름으로 진행했어요. 신혼집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다 보니 혼수나 다른 결혼에 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신혼여행 경비로 쓰라며 저희한테 1,00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너희 신혼여행 갈 때 보태 써라. 요즘에는 해외로도 많이 간다며 갈 때 보태 써. 이렇게 큰 돈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비행기 타보겠어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서 엄마 쓰지 이걸 뭐하러 줘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야. 집도 하나 못 해주는데 이 정도는 보태줘야지. 우리 막내 결혼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1,000만 원을 받지 말았어야 됐어요. 어머님한테 1,000만 원 받고 어머님한테만 거의 1,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때는 몰랐죠. 저도 처음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신혼여행에 보태 쓰라고 1,000만 원을 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진짜로 신혼여행은 좀 좋은 곳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혼수에 보태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준 1,000만 원 신혼여행 가는데 쓰지 말고 우리 혼수 좀 좋은 거 장만하는데 드리는 게 어떨까? 지금 우리 견적 받아서 사려고 한 것도 괜찮은 것들이잖아. 한두 개 정도 바꾸는 것 정도야. 솔직히 가전 제대로 하나 사면 10년은 쓰는데 신혼여행은 길어봐야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동안 몇백만 원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원래 결혼식 비용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치면 돈 안 아까운 게 어딨어? 우리 식당 1시간 대화하는 그것도 몇백만 원 나오잖아. 그거야 하객들이 오니까 어느 정도 돌려 막을 수 있지만 신혼여행은 아니잖아. 그리고 해외여행은 나중에 우리 여유되면 갈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는 혼수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쓰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여행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저도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신혼여행 비용을 줬다는 이유로 본인 놀러 가실 때마다 연락하셔서는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로 1,000만 원 준 거 알지? 이번에 난 90만 원 정도 여행 가는데 보태줘 봐라. 처음에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셨으니 어머님 여행 경비 정도야라고 생각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며. 나도 맨날 산 있는 곳에서만 살아봐서 이제는 바다 있는 곳에서 살고 싶더라고. 한 달 살의 비용이 300만 원 정도 하는데 니들이 보태줄 거지? 네, 300만 원이요?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데 그냥 여행으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너는 나한테 1,00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 고작 300만 원이 아깝냐? 됐다. 우리 아들한테 달라고 해야지.
어머님은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했죠. 자식이 남편 하나면 말을 안 해요. 시누이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는데 매번 저희한테만 돈을 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돈 달라고 하시는 거야? 아주버님이랑 신우도 있잖아. 형이랑 누나는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잖아. 우리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낫지.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4번째 여행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 형이랑 누나는 엄마한테 제대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편하셔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받았잖아.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그거 우리 주신 돈이었잖아. 근데 어머님이 계속 그 핑계 대면서 돈 가져가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 시어머니가 여행을 2에서 3년에 한 번 가면 당연히 큰 맘 먹고 해드릴 수 있죠. 제가 결혼하고 1년 사이에만 4번이나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니 가실 때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에서 400만 원씩 보태드리니 어머님한테 받은 1,000만 원이 우리한테 준 건지 본인 여행 상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신혼여행을 호화스럽게 갔다 왔으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혼수에 그 돈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쏟아내고 1년에 4번이나 여행 가셨는데 더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동창들이랑 경주 여행을 가신다면서 돈을 붙이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머니 여행 경비 보태드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 에이, 우리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버텨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대신 우리 혼수 좋은 걸로 바꿔서 아직도 잘 쓰고 있잖아. 남들이 신혼여행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때 그냥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여행이나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아이, 왜 또 그래? 그리고 엄마가 돈 써봤자 뭐 얼마나 쓴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얼마나 쓰신다고? 처음 여행 가신다고 90만 원 받아가시고 그 다음엔 제주도 가신다고 300만 원, 제주도 다녀오셔서는 강원도 놀러 가신다고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벌써 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야. 계속 우리한테 신혼여행 경비 1,000만 원 보태줬으니 본인 여행 경비 보태줘야 한다 하시는데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거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절대 안 들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제가 완강한 태도를 말하니 남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경주 여행 경비를 대드리고 이제는 이렇게 여행 경비 보태드리는 일 없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는데, 홈쇼핑 채널에서 세부 여행 결합 상품이라고 호텔과 비행기 등에 대한 묶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시다가 말고 그 홈쇼핑 채널을 켜놓으시면서 이 기회에 세부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너희 결혼하고 가족여행 한 번은 못 갔잖아. 홈쇼핑 상품이 제일 저렴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왕 이거 본 김에 우리도 세부로 여행이나 가자. 어머님, 저번에 여행 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저희 돈 없어요. 그리고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세부 여행 저렴하게 가면 1인당 50에서 60만 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저렴하게 가면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안 좋아. 너희 둘이 버는데 왜 돈이 없어? 돈 잡아먹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신혼여행 비용하라고 1,000만 원이나 보태줬잖아. 어머니, 그거 저 있으라고 보태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희한테 주신 건지 어머님이 쓰려고 맡겨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보내드릴 돈 없으니까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던지요. 제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정 가고 싶으시면 아주버님이나 시누이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셔서 그런지 만만한 저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자며 조르셨어요. 그럼 이번에 여행 같이 가면 내가 더 이상 여행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하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시댁을 나왔죠. 남편이 집을 가는 내내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도 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온 적 없잖아. 그럼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은 여행 간 적 있어?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 여태까지 여행 많이 다니셨으니 이제 안 다니셔도 돼.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돈이 썩었나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안 된다는 거 아실 필요도 있어. 언제까지 우리가 어머님 여행 경비 드릴 건데. 남편도 결국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는 이번만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시누이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엄마가 여행 보내달라고 하셨다며. 우리 엄마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올케가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 자식인 나도 우리 엄마 힘들어서 안 보고 살잖아. 형님, 1년 사이에 벌써 4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나랑 오빠한테 전화한 거구만. 괜히 편들어줬다가 나한테 불똥 튈까봐 내가 옳게 말이 맞다고 했거든. 부모님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자식이 돼서 보내줄 법도 한데. 시누이는 물론이고 아주버님도 본인들한테 여행 경비 내달라는 소리 할까봐 제 편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본인 자식들도 여행 가지 말라고 하면 어머님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오히려 여태까지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으니까 하면서 체념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보란듯이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불러다가 한 소리 하셨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도 못하겠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엄마 여행 보내준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자식 헛키웠지 헛키웠어.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결국 남편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저랑은 상의도 없이 홈쇼핑 여행 상품을 사버렸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죠. 일주일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행 보내달라고 하소연하시려고 그러시나 했습니다. 그냥 들어드리고 말자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 준비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준비는 다 했냐? 나는 벌써 짐도 다 싸놨어. 설레서 잠이 안 와. 네, 무슨 짐이요?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아범이 말 안 했어? 아범이 그때 나 알아놓은 게 마음이 안 좋았는지 홈쇼핑 상품 결제했다고 하더라. 이번 주 주말에 가는 거잖아. 네, 그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고요? 제가 여행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넌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 아들이 엄마 여행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시어머니 입에서 남편이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죠.
어머님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 홈쇼핑 상품 샀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아, 그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알아누우셨잖아. 그게 진짜 아파서 그러신 거야? 아니잖아. 그냥 우리한테 시위하신 거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멋대로 여행 상품을 결제해? 당신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도 더 보내드릴 생각은 없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엄마 모시고 여행 간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결제한 거지. 됐고 지금이라도 환불해. 이번 주 주말이니까 어느 정도 돈은 건질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얼렁뚱땅 보내드리면 또 이런 수를 써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환불하라고 했죠. 100%는 아니더라도 70에서 80%는 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환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야. 지금 취소한다고 해도 그냥 취소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홈쇼핑보다 저렴하다고 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때 봤을 때 1인당 100에서 150 정도였는데 그게 뭐가 저렴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100만 원 이하면 세부 여행 가는 게 천지인데 당신 찾아보기나 했어?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가는데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게 낫지. 그때 당신이 저렴한 상품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런 것들은 잠자리가 불편하시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잡아서 사실 당신이랑도 같이 가려고 사인으로 예약했어. 언제 여행 가는 당일 나한테 말하려고 했냐? 너는 생각이 없어? 홈쇼핑 비용만 내면 끝이야? 거기에서는 뭐 안 사 먹어? 그러면 또 몇백만 원 깨지는 거 순식간일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결제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잡는다고 해서 냈던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20에서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환불 안 된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제 표정이 좋았겠어요. 짜증이 나서 얼굴이 팅팅 부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시어머니 모시고 처음 여행 가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어? 시엠이랑 가는 거 싫다고 시위하는 거냐? 어머니,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여행을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 가기 싫은데 환불이 안 돼서 가는 거예요. 환불됐으면 안 갔어요. 300만 원 넘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가는 거죠. 됐고 이왕 가게 된 거 너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퉁퉁거리고 난리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 잡치게. 정말 이렇게 짜증나는 여행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눈치를 그렇게 보더니 막상 여행을 가고 나서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아주 신나게 즐기더라고요. 결국 세부에서 4박 5일 여행 경비는 저희가 다 냈어요. 좌절하게 먹는 것부터 어디 놀러가는 비용까지도 다 냈죠. 그 덕분에 시어머니한테 받은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시어머니 여행에 썼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운을 띄웠습니다. 근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이왕 가게 된 여행인데 기분 좀 좋게 다닐 수는 없었어. 그렇게 짜증나는 티를 내야 돼. 그럼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어머님이랑 당신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아. 적당히 해야지. 이왕 비행기까지 타고 여행 갔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뭘 하지도 못했어. 뭘 하지도 못했다고 우리 세부에서 4박 5일 동안 얼마 썼는지 알아? 비행기값 숙소 그리고 먹은 거 다 해서 500만 원을 썼어. 우리 신혼여행도 500만 원이면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다고. 근데 신혼여행은 돈 아까우니까 가지 말자고 하더니 시어머니랑 가는 여행은 돈 안 아깝냐? 내가 야근을 하든 투잡을 하든 해서 벌어다 줄 테니까 돈 소리 좀 그만해. 그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성질내는 남편한테 저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그러니 남편이 돈 벌어올 테니까 알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상태로 있는데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빠랑 얘기하다. 괜찮은 곳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엄마 생신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 어때? 너랑 나랑 반반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좋지? 근데 어디 봐둔 곳 있어? 내가 이번에 회식 장소로 간 곳이 있는데 새로 생긴 곳이라 깔끔하기도 하고 음식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와보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이번 엄마 생신 때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오빠가 예약해. 그리고 비용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면 내가 보내줄게. 거기가 1인당 17에서 20만 원 정도 할 거야. 6명이니까 내가 60만 원 부담하면 돼. 60만 원 알겠어 그날 봐. 오빠 그렇게 친정오빠랑 친정엄마 생신을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 얘기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무슨 60만 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60만 원 뭐가 60만 원이야? 엄마 생신 기념으로 식사하자고 하는데 고급 음식점인가 봐. 1인당 17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 그래서 오빠들이랑 반반 부담하려고 이 소리를 듣던 남편이 무슨 밥값으로 60만 원을 쓰냐고 하면서 딴짓을 걸기 시작했어요. 60만 원 한 끼 식사가 무슨 60만 원이야? 엄마 생신이잖아. 이런 날에 돈 좀 쓰는 거지. 돈 아껴야 된다며. 근데 무슨 한 개에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 그냥 다른 곳으로 예약하든지. 시어머니 여행 비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많다고 이러쿵저러쿵 한 적도 없으면서 우리 엄마 생신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비싸다고 다른 곳으로 예약하라고 해서 저도 지지 않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생신 때 쓰는 돈 아끼자고 했어. 그 돈을 왜 아껴야 되는데?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러 나간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 뭐가 됐든 돈 너무 많이 썼다며. 그럼 당신도 형님이 60만 원이나 부담하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친정엄마 생신이 오기도 전에 남편이랑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남편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가서 먹고 오든지 해. 그럼 한 사람 값이라도 고칠 거 아니야? 뭐 우리 엄마 생일인데 사위가 안 간다고 지금 우리 싸운 거 부모님한테 다 보여주자는 거야. 내 밥값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남편이 안 간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친정 오빠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느라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거기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예약하는 건 어떨까? 아, 맞다. 너 시댁 어른들 모시고 여행 다녀왔었지? 연달아 엄마 생신도 있어서 부담되겠다. 그럼 엄마 생신 음식점은 내가 부담할게. 어차피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 그냥 마음 편하게 와. 미안해. 나도 반 정도는 보태려고 했는데 뭐가 미안해? 내가 비싼 것으로 예약한 건데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제부랑 편하게 와. 결국 친정 부모님 밥값은 친정 오빠가 부담하게 됐죠. 남편한테 그 사실을 말하니 그제서야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 저희가 싸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렇게라도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오빠가 예약한 식당을 직접 가서 보니 비싼 값어치를 하는 음식점이었어요. 비싼 곳은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음식도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었어요. 왜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부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 파티를 한 후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음식점이 별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싼 음식점이라고 하더니 좀 별로지 않아? 뭐가 별로였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음식도 하나하나 너무 고급스럽던데. 그게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인당 거의 20만 원이 되는 돈인데 당연히 맛있어야지. 근데 음식이 몇 개만 맛있고 별로인 것들도 많던데 별로. 근데 그렇게 그릇을 싹싹 긁어 먹었어. 난 당신이 혀로 설거지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긁어 먹은 거지. 먹을 게 많았어 봐라. 내가 그러냐? 남편이 계속 제 신경을 살살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 비싼 식당 돈 못 낸다고 안 간다고 난리쳐서 결국 우리 오빠가 다 부담하고 당신은 개걸스럽게 먹기밖에 더 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야 얻어먹었으면 식당 별로라고 말도 못해. 형님이 사주셨으면 내가 그런 말도 못하냐고. 잘 먹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입맛에 안 맞았겠나 보다 하겠어.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냥 꼬투리 잡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랑 세부 여행을 다녀온 뒤 남편이랑 안 싸운 적이 없었어요. 특히 친정에 돈 들어가는 일로 제일 난리를 쳤거든요. 시댁에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어머니한테 보탰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 하나 해드리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안 된다고 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자 이번엔 저희 친정엄마가 연락하셔서는 단풍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도 단풍 여행 좀 다녀오자. 너는 결혼했다고 엄마랑 여행 안 갈 거 아니지? 저번에 내 시어머니만 모시고 여행 다녀와서 엄마도 은근 서운했어. 그게 무슨 여행이야? 엄마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생각만 해도 짜증나니까. 근데 단풍 여행은 어디로 가려고? 오빠랑 같이 얘기해서 날 잡아봐야겠다. 그래 좋다. 좋아. 큰 애랑 얘기해보고 엄마한테도 알려줘. 우리가 친정엄마 생신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 이번 단풍 여행은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 부모님이랑 가는 여행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자고 했죠. 이번에 엄마가 단풍여행 가자고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 돈 하나 보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여행 경비 우리가 부담하자. 오빠네는 오빠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당연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세부까지 다녀왔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강원도로 단풍 구경 가는 게 그게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뭐 우리가 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여행 경비를 대드여. 그리고 형님 돈 잘 버시잖아. 그럼 형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당신은 염치도 없냐? 이번에도 오빠가 다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장모님 옆에 능력 좋은 아들 있잖아. 근데 사위 돈까지 받아서 쓰셔야 된대. 시어머니 여행 갈 때 내 돈은 안 들어갔냐? 내가 여행 경비 대드리자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해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 우리 엄마랑 연락하는 자식이 나밖에 더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엄마랑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챙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남의 집 여행에 돈을 써야 돼?
남편은 우리 집을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돈 쓰기 아까운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본인은 안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됐고 당신 혼자 다녀오던지 말던지 해. 나 안 가면 내 여행 경비는 굳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갈 생각하지 마. 형님이 또 돈 다 내주신다면 모를까. 친정엄마 음식 사건 때도 남편이 못 간다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친정오빠가 식비를 다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또 못 간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내 남편이지라는 생각이 들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럴 바엔 올케 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엄마 생신 때 오빠 내가 다 결제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 다녀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요. 괜찮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이번 여행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저희가 부담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또 난리네요. 그래도 이번에 어느 정도 비용은 부담할게요. 그럼 제가 오빠랑 어머님이랑 얘기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는 거죠. 올케 언니는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빠랑 우리 엄마랑 얘기해서 정리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한 3일 뒤였나 남편이랑 같이 거실에 있는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전화 가능해요? 다름이 아니라 여행 계획 짜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언제 괜찮은지 물어보려고요. 저는 주말 끼고 가는 게 휴가 내기도 편하고 좋아요. 저희 남편도 그럴 거고요. 근데 몇 밤 며칠로 가실 거예요? 한 3박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휴가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정도는 저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생각해 놓으신 곳 있으세요? 제가 거실에서 올케 언니랑 통화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남편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가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요. 정말 그래도 되나? 아무리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남편이 이 소리를 듣더니 안방 문을 열고는 슬그머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공짜 여행에 또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면서 안방에서 나와서 내 옆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올케 언니 말을 들어보니 오빠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10년 만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쌓인 기준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의 비용은 오빠가 대준다고 한 거였고요. 근데 남편은 비용을 우리 오빠가 다 낸다는 소리만 듣고 신나서 나와서는 올케 언니와의 전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통화를 마무리하자 저한테 언제 여행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 형님이 비용을 다 대신다고. 그럼 가야지. 단풍여행 가자고 하셔서 당연히 한국일 줄 알았는데 베트남 언제 출발하신대? 나도 휴가 먼저 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여권 기간 확인해 봐야겠다. 당신 안 간다며? 근데 왜 갑자기 간다고 난리야? 형님이 경비 다 내신다며? 그럼 가야지. 그리고 당신 혼자 가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괜히 우리 싸웠나 싶으실 거 아니야. 여행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오빠가 대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태세 전환을 하더니 이제는 여행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여권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가서는 실실 웃으며 저한테 여권을 보여주며 얼른 오빠한테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가실 거래? 다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잘됐다. 형님이 비용 다 대주시는 거면 나도 가야지. 내 여권 번호 필요하지? 이거 찍어서 당신이랑 해서 같이 보내드려. 야,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행 경비 보태겠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냐? 모 형님이 다 대주신다며? 근데 뭘 보해?
거기 가서 뭐 간식 하나 쏘지 뭐 다낭에 뭐가 유명하더라 캐리어 큰 걸로 하나 가져갈 거야. 친정 오빠가 여행 경비 대준다는 소리에 남편이 신나서 짐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있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짐 살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남편이 듣지도 않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베트남 가봤어요. 우리 거기나 갈까? 이번에 공짜로 갈 일이 생겼거든.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날짜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가자고 나서길래 저는 거기서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제가 말 없이 노려보자.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엄마 여행 비용은 내가 낼게. 뭐 1인분 비용인데 얼마나 나오겠어? 이럴 때 다 같이 다녀오면 좋지.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행 짐 가방을 찾고 있길래 제가 뒤에서 그랬어요. 당신 짐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여권을 왜 챙겨? 그냥 당신은 도장만 가져와. 염치 없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너랑 못 살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넌 창피하지도 않냐. 우리가 돈 내는 거 무서워서 안 간다고 난리 쳤다가 이제 우리 오빠가 경비 대준다고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여권 갖고 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는데 너 정신줄 났니? 제가 이혼서를 쓰자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신 왜 그래? 내가 여행 경비 안 보탠다고 해서 그래. 아니, 우리 돈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뭘 알아? 그리고 당신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다 내 명의로 대출받고 당신은 혼수만 했던 거 알지? 나 엄마랑 같이 여행 다녀올 테니까 그 전까지 여기 있는 당신 짐 모조리 다 빼놔. 그리고 이제 팔아버릴 테니까 저는 남편한테 이혼할 거라 통보하고는 제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놀라서 친정까지 찾아왔죠.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솔직히 형님이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였지. 여행 경비 보태게 내 돈은 내가 낼게. 남편이 아침부터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단풍여행 가자고 했잖아. 근데 저희가 뭘 하는지 알아? 자기 돈 쓰기 아깝대. 남의 집에 왜 지 돈을 써야 되냐고 하더라. 근데 우리 저번에 시어머니랑 여행 다녀온 거 알지? 3명이서 500만 원 쓰고 왔어. 그리고 시어머니 여행 갈 때마다 돈도 보내드렸고. 근데 우리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쓴다고 하길래 내가 이혼하자고 해버렸어. 우리가 비용 부담하자고 할 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오빠가 돈 내준다고 하니까 냉큼 여권 챙겨서 나오는 거 있지. 제 말을 듣던 친정엄마가 얼굴이 뻘겋게 돼서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뭐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남의 집 남의 집에 계속 있지 말고 당장 나가.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느라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돼서 그런 거예요. 됐고,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이미 올려놨으니까 빨리 짐 빼는 게 좋을 거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거든. 뭐 그 집을 지금 팔면 어떡해? 그럼 당장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내 돈만 아깝냐? 내 돈도 아까워. 우리 부모님 돈 들어간 집에서 네가 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짐 빼. 그날 곧장 남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혼을 준비했죠. 근데 남편이 곧 죽어도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별 수 있겠어요? 소송으로 가야죠.
바로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버팅기면 못 이기는 척하며 제가 봐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3번까지 봐주겠어요? 변호사분께 이혼 소송 요청드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오빠랑 올케 언니랑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저희 집을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마침 빨리 들어오고 싶다 하셔서 제가 얼른 집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그 집 팔렸다고 빨리 짐 챙겨서 나오라고 하니 시어머니를 모시고는 저희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걸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니 다시는 내가 여행 보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를 봐서라도 어머님을 본다고 제가 이혼을 안 하겠어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그 세부 여행 가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거든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달래면서 자기를 봐서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탓이라고 하니 그게 왜 자기 탓이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아니 그게 왜 내 탓이야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효도한 건데 어머님이 굳이 세부 여행을 가시겠다고 알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세부 여행 간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500만 원 넘게 썼어요. 근데 남편이 저희 엄마 생신 때 쓰는 60만 원이 아까워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정엄마랑 같이 단풍 여행 갈 때 우리가 경비 부담하자고 하니 펄쩍 뛰는 거 보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때도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우리가 돈 많이 써서 부담돼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 없이 어머님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드려. 뭐가 문제야? 내 부모는 내가 챙기자고. 그럼 얘가 사는 집이라도 계속 살게 해줘야지. 너가 일방적으로 이혼한다고 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 집 팔렸다고 말씀드렸죠. 욕심이 가득한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고는 그날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부모만 챙기려다 결국 저한테도 버림받게 됐죠. 어지간해야 고쳐 쓰기라도 하지 이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를 해주면 고마워서라도 뭐라고 하려고 할 텐데 남편은 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모습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는 회사도 옮겨버렸어요. 얼굴 안 보고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 남편 소식은 듣고 있는 게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본인 부모만 소중한 게 아닌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얘기를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